현지 시간 1월 3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새해개장 첫날.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는 12.24% 떨어진 10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400달러를 돌파한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1년 사이 약 70%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컸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는 40만 5,278대로 43만 1,117대였던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폐쇄에 이어서 여러 법정 송사에 휘말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리스크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테슬라 차량이 지금보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 미래차 이미지를 테슬라에게 내줬던 기업들의 맹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 2023. It's time to introduce the vision of BMW Group's digital future, D! 생소한 디자인의 자동차가 등장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BMW가 공개한 차체 색상이 바뀌는 전기 컨셉트카 iVision D입니다. 이 잉크 기술로 차체 색상을 32가지나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델명 D는 디지털과 감정, 경험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차량 전면부의 아이콘을 통해서 자동차 자체의 감정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BMW의 새로운 컨셉카에는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유리까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어드밴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증강현실 기술 덕분에 운전자는 더 많은 주행 정보를 얻게 됩니다. BMW는 2025년부터 양산하는 전기차에 이 기술을 모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But here too, the competition is not about who can pack in the most features. Because, believe me, not everything that sounds cool makes sense in a car. We go all in where we see added value for our customers. This is how completely new and surprising functions are created. 올리버 집세 회장이 강조한 건 사람과 차량의 조화입니다. 차량이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를 넘어서 운전자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경쾌한 엔진음의 대명사 BMW가 사람과 자동차의 디지털 교감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통상 여지껏은 이제 자동차는 기계로 분류됐었죠.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얘기하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 제품은 보통 전기, 전자 부품의 비중이 전체 생산원가의 40%를 넘으면 전자제품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엔진이 빠지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품이 4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화, 전장 부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전기차로 가게 되면 최대 70%까지 전기 부품이 원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자율주행 또는 인포테인먼트 이런 IT 기술이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자동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전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은 CES에서 새로운 전기차 양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BMW와 마찬가지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15인치 대형 내부 스크린을 탑재해서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통합시켰습니다. 시중에 나온 전기차 가운데 긴 편에 속하는 1회 충전 700km의 주행거리까지 확보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 10개의 전기차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행이 합병해 탄생한 스텔란티스는 전기 픽업 트럭을, 벤츠는 최대 주행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미래형 스포츠 세단을 각자 공개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차와 향후 로드맵을 아낌없이 선보인 겁니다. 가전시장 불황으로 전통 가전업체들의 신제품 발표가 줄어들고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봉쇄로 중국 기업들까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올해는 이런 양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CES 행사를 주관하는 전미 소비자 기술 협회는 모빌리티가 주로 전시되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의 크기를 25%나 늘렸습니다. Yeah, so West Hall, the newest addition to Las Vegas Convention Center, it's at capacity. We're looking at quite a few. We're at full capacity with auto exhibitors. So we're looking at being one of the largest auto shows in the world as a result. And so again, you're going to see that whole ecosystem from the car makers themselves to those OEMs that are developing the add-on technology. 그동안 테슬라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과 전해 보지 못했던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테슬라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 달성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 사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율주행은 기술 성숙도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5단계를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몇 차례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 달성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애플을 비롯해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기술 난이도 벽에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하면서 낙관론보단 비관론이 더 커졌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로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던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해진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레벨 4 이렇게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벨 4면은 사실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벨 4가 되려면은 2030년은 다 돼야 돼요.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 3가 진입을 하거든요. 레벨 3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일정 구간에서 핸들을 놓고 일정 구간에서 운전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율주행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운전 보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차량들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길게는 수백 년의 자동차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더 나은 소비자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테슬라의 점유율은 65%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온 보고서는 2년 뒤면 이 점유율이 20%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현재 48종에서 159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꼭 자동차 기업들만 차량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자들의 등장도 예고돼 있습니다. Well, today we brought you something. Our new brand, Afeeder. 올해 CES에서 가장 먼저 신차를 발표한 곳은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니입니다. 소니가 완성차 기업 혼다와 합작해 설립한 소니 혼다는 자율주행 레벨 3를 목표로 한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콘셉트카만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실제 생산 가능한 시제품을 공개한 겁니다. 소니 혼다가 공개한 아필라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만 총 45개를 탑재한 자율주행용 전기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까지 담았습니다. 실제 소니 혼다는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와 협력합니다. 소니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인 자체 게임 콘텐츠까지 넣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We also intend to provide best-in-class entertainment for our customers. In addition to movies, games, and music, we envision a new in-cabin experience using our expertise of UX and UI technologies. 소니 혼다는 2025년 상반기 예약 주문을 받고 같은 해 차량을 출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니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동차 판매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일종의 껍데기일 뿐 자신들이 가장 강점을 가진 콘텐츠와 반도체 부품 판매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공교롭게도 소니는 게임 콘텐츠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 센서 사업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소니 하게 되면 장점이 이미지 센싱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생활 공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응접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극대화해서 소니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라는 측면이지, 소니 자체가 차를 완전히 만들어서 새롭게 제작사의 개념보다도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네 존재를 크게 키우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자동차는 부품 협력 측면에서 보수적인 사업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나의 브랜드에도 여러 자동차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품도 따로 발주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전환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들이 사라지면서 어느 때보다 개방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IT 기술을 가진 전자기기 회사를 찾고, 반대로 전자제품 회사는 자동차 회사를 찾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빌리티 신기술이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역이 전혀 다르다고 인식돼 왔던 산업까지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1위 농업 중장비 업체 존 디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로 인류 식량난 해소 비전을, HD 현대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래 해양 운송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n the past, farmers would grow more by using more. Bigger machines, more horsepower, more seeds, and more nutrients. This approach alone doesn't work today. There's less arable land, less rural labor, less time to do their jobs due to weather volatility and rising input cost.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You see the future of ocean mobility with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ships of the future. Safe and secure transport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will become possible. And all of these exciting innovations come together under our vision for the ocean as a new space for sustainable energy. 이렇게 뉴 모빌리티 기술은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3천여 개 기업들이 모인 이 CES 행사장에서 각 기업들은 어떤 기술이 자신들의 사업에 쓸만한지 찾고 있습니다. But I think what makes this show very special is we focus on the technology in the car. So I think what they're looking for and why they choose this here is not just about the car and enjoying it as a driver, which that's wonderful. But it's about how they can make those connections with the companies that are creating the technology that help power their car solutions. 즉 차량이든 선박이든 농기계든 어느 영역에서나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뉴 모빌리티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10년 전 스마트폰 생태계와 닮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가 자동차의 차체였다면 통신기술은 엔진입니다. 단말기의 작은 화면은 이제는 한 손에 다 들어오지 않는 OLED 패널로 바뀌었고, 엔진은 LTE를 거쳐 5G로 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시장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커진 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입니다. 구글 메타 주도의 모바일 광고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쿠팡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 기업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으로 제2의 스마트폰 붐업이 발생할 거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생태계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 간 경쟁도 이미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판을 깐 구글. 팬데믹이 수그러들면서 2년 만에 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안에 관심을 가장 크게 끈 건 우두커니 서 있는 자동차 2대입니다. 구글이 볼보와 BMW의 전기차 신제품 안에 차량용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오토를 심어놓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소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스마트폰과 연동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구글은 이를 한층 발전시켜 자동차 내부 장착된 디스플레이 하나로 내비게이션과 음악 플레이어 등 여러 가지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진화시켰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자동차 안에서 다른 전자기기까지 연동해 조작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쌓아온 사용자 경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계에서 IT 기기로 변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를 할 때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얘기할 때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웨이모를 손꼽거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차 있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 만큼의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운영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경험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계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모빌리티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를 전기차 루시드의 차량에 이식했습니다.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디지털 전자기기를 대량 장착한 차량들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다시 꺼내올 공간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필수인 자율주행에서는 특히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미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t's a cloud solution that you access through the OEM that allows you to know what software sensors will run, how frequently, and the health of those software sensors.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물 인터넷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필두로 우리나라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톱5까지 진출한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레벨 3를 적용한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세계 10위권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도 퀄컴과 반도체 동맹을 맺으며 하드웨어 전통 기업에서 종합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적화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 다양한 기능을 에이자일하게. 삼성과 LG 역시 미래 먹거리로 모빌리티를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한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 하마는 지난해 12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차량용 오디오 등 인포테인먼트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운전자 주변 통합 시스템을 뜻하는 디지털 코핏 사업에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올해부터 모빌리티 분야에서 본격적인 수익 실현에 나섭니다. 이미 LG전자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전장 누적 수주 금액 총합은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LG전자는 전 세계 3위 전장 회사 캐나다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이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협력합니다. 지난해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LG이노텍도 전장용 카메라와 센서 공급을 확대해 사업을 더욱 크게 키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면 단지 전장 부분에서의 전장만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장 솔루션뿐만 아니라 카메라 부분, 그리고 기판 부분, 그리고 통신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저희의 핵심 부품들 그리고 제조 생산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로 접목돼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향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쪽과 EV 쪽에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장은 사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고 사실 삼성그룹이든 LG그룹이든 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 비즈니스는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의 수익성은 제품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는 수익성이 낮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마그나랑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터, 인버터 이런 파워와 관련된 쪽은 되게 수익성이 좋거든요. 이런 제품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전장 사업부 수익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하드웨어에만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도 점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빠졌던 1월 3일 현대차그룹 신년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전동화 체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보다 완벽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SDV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뜻합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최우선으로 무선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두뇌를 지배할 차량용 반도체 싸움도 치열합니다. 모바일 AP 1위 기업인 퀄컴은 이번 CES에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라는 자동차용 통합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물론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퀄컴은 초당 800조회 이상 연산이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를 이미 소니 혼다의 전기차 등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로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AP 엑시노스 오토를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5나노미터 신제품을 개발해 더 많은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란 질문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멋진 전기차와 각종 부품을 공급해주는 기업들이 있지만 구글과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직 꿈의 영역입니다. 우린 그런 기술을 마련할 생태계조차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기계만 만들어 공급하면 하청업체로 전락하니까 시장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피라미드 꼭지점, 이거 모빌리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전 세계 미래차 규모는 2030년 지금보다 그 숫자가 4배 증가합니다. 동시에 같은 기간 8,160만 대였던 내연기관 자동차는 6,470만 대로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됩니다. 10년 만에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의 수는 30%나 감소해 일자리 3만여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전문 인재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떠오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은 불과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3만 명 수준인 미국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손을 맞잡고 2030년까지 3만여 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기의식이 제대로 전달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위기를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봐도 한 20여 개 업체 중에서 2-3군데 정도는 전동화로 가면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는데 대부분 못 느끼고 있어요. 일반 자율주행이 지금 1-2년 격차라고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적어도 2-3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당 전공을 통한 전문가 양성, 또 지속적으로 5년, 10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 연구 개발비도 투입을 해줘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매년 미래차가 몇 대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자료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돈 버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세월이 지난 10년입니다. 올해 CES 2023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뉴 모빌리티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뒤 어떤 브랜드의 어떤 플랫폼 위에 앉아 있을까요? 탈 것의 미래, 뉴 모빌리티 시대의 주인공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